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4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줄 두 분입니다. 박지원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거주 사실을 숨긴 채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했네요. 네, 오늘 서울시가 조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종합적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사가 되면 법률 자문을 받아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 이렇게 입장 밝혔다고. 대구에 있다가 왔는데 몸이 좀 안 좋으니까 병원에 가니까 대구 사람을 진료를 못하게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딸의 집 주소를 적은 거예요. 대구서 왔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이제 입원을 하고 문제가 됐는데 사실 거짓말을 해서 입원하는 경우 이거를 처벌하기는 좀 어려워요. 감염병 예방법상의 과태료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건 행정처분이죠. 예. 주의 단계에서 거짓말했을 때. 다만 업무방해죄 같은 성립을 할 수가 있긴 한데 예. 그 부분을 좀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은 보입니다. 고소고발이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서울시 역학조사 결과에서 이분이 이 따님 집에, 그러니까 대구에서 올라와서 공덕동에 있는 따님 집에 있다가 2일날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내과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다음 날까지 증상이 이어지니까 서울 백병원에 입원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료 거부가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봐야 될 것 그것도 같아요. 봐야겠네요. 예. 예. 근데 이 당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서울백병원. 이 서울백병원에서는 고소고발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대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게 어차피 고소 관련된 범죄는 아니에요. 뭐 친고죄라든지 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자체든 누구든 뭐 제3자가 하면 고발 조치가 되는데 가능은 한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는 좀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예. 뭐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 가능하고 한데 연관성하고 이런 걸 따지기가 좀 쉽지가 않다 생각이 좀 예. 듭니다. 김 변호사 말처럼 과연 진료 거부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좀 더 봐야겠네요. 만약에 진료 거부가 있었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이게 나름대로? 이게 사실 진료 거부가 또 불법일 수가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 의료법상에 보면 또 응급의료법상에 보면 진료 거부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응급 상황은 아니었다 손 치더라도.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감염병이 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환자의 거짓말로 지금 서울 백병원은 외래 응급실 병동 일부가 폐쇄된 상태고, 근데 이 병원이 상당히 큰 병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700여 명 정도가 외래 환자가 있다고 하는데 환자들의 불편도 굉장히 그렇죠. 병원이 지금 닫혀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은 누가 하느냐? 원칙적으로는 이분이 하셔야겠죠. 호흡기 질환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말씀하시고 어디서 왔는지도 말씀하셨으면 폐쇄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굳이 적용해가지고 저기 손해배상 청구하면 뭐 청구가 가능한 사안 아닌가 이전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메르스 때의 이제 슈퍼 전파자들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다 인용된 건 아닌데 그 중에는 뭐 사망이 됐을 때 인용된 사건도 있고 결국은 이제 본인의 고의나 가실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인정이 된다 그러면 형사 책임하고 별도로 민사적인 책임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 환자는 신천지 신자는 아니었죠? 아니요,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신천지 관련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아직도 동선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거나 자가격리인데 밖으로 나간다거나 또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게 아직도 있단 말이죠. 신천지 신도를 뭐 제가 보도를 봤던 거기 때문에 뭐 정확한 건 아닌데요. 부부인데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나 봐요. 서로가. 예, 몰라서 나중에 알게 된 다음에 막 싸우는 과정에 경찰 신고된 적도 있고요. 그만큼 좀 일행성이라 그러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되면 본인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걸 좀 숨기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론은 강하게 좀 처벌을 해라. 특히 자가격리자들이 그 지침을 무시하고 돌아다녔을 경우에는. 근데 지금 4월 달부터 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4월 달부터 어떻게. 지금 현재로 현재로서는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벌금이
작지는 않네요. 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하. 이하. 이하기 때문에 이 사례 보니까 뭐 거의 몇십만 원 정도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300이 최상한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법이 바뀌어서 4월 5일부터인데. 네. 이거 뭐 아주 급격하게 시행하는 거죠. 처벌을. 예. 네. 원래 법이라기 뭐 공포도 하고 뭐 이렇게. 원래 6개월 걸리는데요. 예. 이거 한 달만 딱 유예하고 바로 예. 시행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이 처벌이 강화된다고 지켜라 뭐 이런 건 아니고 나와 남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런 조치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최소한을 네.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죠. 법적으로 징역까지 매기겠다. 이런 네. 의사표시거든요. 그렇게 무조건 네. 지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너무 정부나 지자체가 과잉 대응하는 거 아니냐. 특히 확진자의 동선을 다 공개해버리거든요. 사생활 침해일 수도 있다. 국가인권위도 그렇게 얘기했죠. 네. 이거 굉장히 논쟁적 사안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사생활 침해하고 이제 저희가 생명 건강의 그러니까 생명권, 그다음에 건강권 요거하고 사생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입법적으로는 이 생명권이나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 예. 과정에서 이제 뭐 어떤 그 부수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근데 이걸 감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감염 우려가 있는 공간을 놔둔다거나 그 전파를 전파가 돼서 의심이 되는데도 모르고 넘어가서 또 모른 채로 다른 사람에게 또 전파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까지는 좀 수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기본권이 충돌할 때 어떤 것을 더 형량을 해서 어떤 걸 더 비중 있게 볼 거냐 이 문제인데 과연 이게 뭐 2차 피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파성이 강한 감염병에 대해서 그냥 생명이나 건강이 좀 침해되더라도 우리는 사생활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기는 국가인권위에도 예.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라 보여요. 근데 인권위에서는 또 자기들 역할이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그렇죠. 말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뭐 같은 예로 보긴 어렵지만 예전에 이제 단속할 때 차를 다 찍었거든요. 옆자리에 뭐 누가 있는 것까지 막 돼서 문제가 돼서 그걸 이제 바꿔놨습니다. 뺐죠,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걸 바꿀 수 있는까지는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최소한의 개인 사생활을 좀 지켜주고 공개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하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이라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다 공개가 안 되면 이거 방역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사생활보다는 안전, 생명이 좀 중요한 사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다른 얘기 해보죠. 네. 신천지에 대해서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법무부 장관도 수사를 해라. 네. 라고 얘기했고 대구경찰청이 신천지 대구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나 신청했는데 검찰이 거절.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는데도 검찰은 움직이지 않고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검찰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궁극적으로는 뭐 법률 특히 범죄가 안 되거나 영장의 발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검찰에 올렸으면 계속 반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 안 하고 좀 애매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해도 되는 겁니다. 예. 법원에 영장을 넣은 다음에 법원에서 기각한다면 달라질 수가 있는데 계속 원천적으로 막는 모습이 지금 계속 얘기하다시피 왜 이렇게 좀 소극적일까? 이 중요한 네. 사안에서. 보통 압수수색 영장 청구 같은 경우에 영장 심사해 보면은 뭐 내사 보고서 달랑 한 장 올라옵니다. 네, 그거 한 장만 가지고도 뭐 그냥 이런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압수수색하고 봐야 됩니다라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왕왕 이루어지거든요. 저도 예. 옛날에 군 검사할 때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네네. 네. 뭐 다른 조사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사 보고서 하나만 가지고도 되고요. 인지서 하나만 가지고 달랑 붙여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뭘 요구하냐면 고의가 부족해 보인다. 고의에 의한 것이란 거를 소명할 자료를 갖고 와라라고 하는데 대부분 압수수색 영장 단계에서 고의 입증 자료가 같이 첨부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기소해도 됩니다, 사실은. 왜 영장 청구합니까? 지금 기소를 해야지. 네, 사실은 좀 거부 사유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윤석열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조사는 답답해서 못하죠. 했겠죠. 답답해서 네. 한 거죠. 직무유기는 뭐 쉽지 않습니다. 이 정도 네. 사안이면 사실은 특별검사 임명법상 법무부 장관이
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라고 결정을 내려주면은 대통령께서 바로 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임명 추천을 의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서 지금 특별검사가 필요한 거 아닌가. 국민의 85% 정도가 지금 강제수사대에서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너무 지금 뭐랄까 너무 압수수색 거부 사유도 황당하고 예,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뭐 엊그제는 부산에서 또 이제 신천지 전도반고의 모략전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이번에 또 방역 중인 공간에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 방역 요원을 가장해서 또 모략 방법에 의해서 침입하려고 했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사실은 이게 그냥 단순 개인 차원이 아니구나라고 볼만도 한데 지금 너무 수사를 미루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평시고 뭐 아무 상황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뭐 이해할 수는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의 태도를. 근데 지금 상황이면 가짜뉴스 퍼뜨리고 이런 사람들 지금 구속 영장 더 갔다가 기각된 경우도 많아요. 그 사람들 일반적으로 장난으로 그냥 그 찍은 걸 평시에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뭐 비록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이 사회의 분위기나 이거에 따라서 검찰력, 공권력 행사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직전에 표창장을 그렇게 잘 하던데 이 부분은 좀 지금 신천지와 비신천지 사이에서도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세월호 참사 때 세모그룹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 이 신천지가 진원지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환자의 대부분이 신천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신천지 때문에 지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비교 대상이 그 유병원 세모그룹 관련된 거였는데 그때도 이런 논의가 있어서 민사상 좀 이 부분이 어렵다. 구상권 청구가 어렵다고 해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조항을 넣어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예산이 나가고 법 집행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드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가 손해를 입은 거냐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공동 불법 행위자라던가 이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일반 민사 이론상 좀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특별법상에 조문을 넣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도 특별법을 개정해서 청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구상권 가서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 신천지 관련 의혹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죠. 신천지 교인의 한나라당 대거 입당을 주장한 신현욱 구리 2단 상담소 목사 저희하고도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미래통합당이 신현욱 목사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신현욱 목사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신천지와 어떤 정치권 커넥션은 계속됐을 거다. 진송당원으로 다 등록해 당비까지 납부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한다거나 선거 캠프에 들어가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문으로 내려왔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특정 정당이 아마 미래통합당의 전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새누리당 한나라랑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아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지만 공익적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뭐 기자는 아닙니다. 공익적 요소이기 때문에 허위인지 아닌지 설사 허위라 하더라도 적정하게 아니면 최대한 취재가 됐는지 이게 이제 유무죄 판단 기준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지금 이런 공문이 왔는 부분을 어떻게 이 신현 목사가 파악을 했고 그 자료를 이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래 되면 뭔가 더 밝혀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도 지금 이거 신현 목사를 지금 고발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선거운동 기간 지나면 고발 취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도 흐지부지 가능성도 시간상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김윤우 변호사가 언급한 신천지 압수수색 관련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 CBS 의뢰로 시험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고요.
86.2%가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4.4%고요. 조사 방법은 무선, 유선, 무작위 생성 표적을 통한 임의 전화 알기 조사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제가 아까 여론조사 언급할 때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김 의원처럼 숫자를 얘기하면 다 읽어줘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고. 네. 가만히 있죠. 예. 많이 나왔다, 적다, 죄송합니다. 추세가 어떻다 이렇게. 예. 추세만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 네. 그 지오형 특혜설 이건 뭔 얘기입니까? 네. 지오형 특혜설은 지오형이라는 회사가 국내 최대 약품 유통업체인데요.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약국에 공급되는 공적 마스크에 대해서는 이 업체가 이번에 그 공급업체로 단독으로 지정이 됐었거든요. 지오형 컨소시엄 이렇게 정확하게는 됐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이 왜 한 개 업체만 됐느냐. 그다음에 이익이 막대하다라는 주장과 함께 무슨 지오형이라는 회사 대표가 영부인 김정숙 여사 하고 같이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이런 이권을 잡게 된 거다라는 SNS 그다음에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글 이런 데서 퍼지고 있어가지고 청와대에서 공식 대응을 하면서 이게 좀 불거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예, 가짜 허위 뉴스다. 완전 가짜죠. 그리고 여기에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래서 청와대하고 손혜원 의원 쪽에서 다 법적 대응하겠다 그렇죠. 상태죠. 예. 네. 숙명여대 숙명여고거든요. 예. 숙명이라고 다 동문인가요? 여고 여대는 다른데요. 말도 안 되는 걸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갖고 또 퍼나르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화 돼버리는 게 문제고 그걸 막기 위해서 아마 청와대나 손 의원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약사회하고 유통협회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약사회가 식약처에 지오형 컨소시엄을 먼저 추천했다고 대한약사회 측에서 그렇죠. 오늘 분명히 입장을 밝혀줬습니다. 예, 대한약사회 측도 업체 선정 의혹은 아니다 이야기는 했는 상태고. 다른 가짜 뉴스도 있습니다. 일본은 가구당 40장씩 마스크 무료 배포한다. 이런 우리랑 비교된다. 이런 가짜 뉴스. 네. 또 북한에 마스크를 한국이 제공했다. 이거 가짜 뉴스. 결국은 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를 언론사를 도용하기도 하고 유튜브로 방송이 되기도 하고 1인 방송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다시 언론 매체에서 재생됩니다. 예. 또 이렇게 인터넷 돌고 있더라 이런 식으로 책임을 피하면서 SNS에서 가짜 뉴스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식 언론에서는 그게 가짜 뉴스라고 짚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예. 반대로 이런 뉴스들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딱 피해 나갑니다. 그래서 짚어주는 저희가 있는 거죠. 다 가짜입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